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는 6월 7일 미래인데 지금은 6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한숨이 훅 나오죠. 네,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서 우리 이제 IT라든지 성장주들에 대한 그 하락폭이 어마무시하네요. 테슬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 넘게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이런 생각, 온갖 생각이 막 잡탕밥이 돼서 머릿속을 혼돈 속으로 늘어나는 거죠. 혼돈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하고 어떻게 또 대비를 하고 이번 주를 또 어떻게 견뎌야 될지 이런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머리를 스쳐지라 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3일간 쉬시는데 그래도 뭔가 또 읽을 거리, 또 생각할 거리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한 줄 요약은 혼돈 속으로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면 나스닥은 1.05%, 네, 다우는 1.05, 나스닥은 2.47, S&P가 1.63%로 끝이 났습니다. 전부 보면은 뭐 끝나자마자 시작 때부터 안 좋았고 끝도 안 좋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아주 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이제 유럽 시장은 0.98, 프랑스는 0.23, 독일은 0.17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는데 네, 뉴욕 증시가 박살이 난 그런 하루였죠.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제 한숨이 푹 나오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가 빠진 이유가 참 어이가 없죠. 호재가 악재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하루였다. 지난달 미국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좋았고 이로 인해서 공격적인 긴축 우려, 이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다시 시장을 공포로 뒤덮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뭐랄까 이제 뭐 적응도 하고 이제 뭐 준비도 하고 이제 뭐 지나간 옛 노래처럼 됐는데 갑자기 고용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네. 실업률이 3.3을 유지할 정도로 고용이 너무 좋은데 이 고용이 좋아지면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고용은 소비와 관계 있고 소비가 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늘면 다시 고용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좋은 현상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페드가 공격적으로 긴축을 시키겠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더 50bp가 남았다. 한 번 남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9월 이후에는 좀 슬로해질 것이다. 좀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 이런 가정을 깔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뭉개버리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작성이 됐다는 거죠. 네. 좀 이해하기 힘든. 물론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비일비재한 이야기인데 다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어젠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은행이 수십 년의 최고로 오른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들이 다 해석을 할 것 같은데 뒤에서 제 생각을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WTI는 꺾이지 않고 0.77% 상승하면서 119.56달러 끝이 났네요. 곧 있으면 120달러를 칠 것 같은데 이 유가가 꺾이지 않는 게 참 문제죠. 오펙이 증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유가가 꺾이지 않는 것 시즌적으로 이제 드라이빙 시즌 미국이 가장 연료를 많이 쓰고 WTI 기름을 많이 쓰는 시절이 다가왔고 경기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것, 리오픈이 되는 것, 중국이 봉쇄에서 풀려나는 것, 그다음에 뭐 러시아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질질 끌려가면서 뭐 뭔가 확실하게 매듭이 짚지 못하는 것,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는 게 정말 하는 거냐에 대한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는 그런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WTI 일단 꺾이지 않았습니다. WTI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6월 10일 날 발표될 미국 CPI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7자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오히려 지난달에 8.3이었는데 오히려 많아봐야 8.2나 운 좋으면 8.1 이 정도밖에 거의 깎인 폭이 적을 거다. 이러한 가능성을 깔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입장에서는. 뭐 미국 10년짜리 금리를 봐도 그렇죠. 미국 10년짜리 금리를 봐도 2.941%에 끝이 났습니다. 2.941 변동폭은 뭐 살짝 하락을 하면서 끝은 났네요. 그래서 호주가 지금 3.5로 가장 높고 우리 한국이 그 다음에 3.4, 뭐 이탈리아가 3. 우리랑 비슷하고 캐나다가 3%, 미국이 2.94, 스페인이 그 밑에 2.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도 높은 편이고 미국도 금리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10년짜리는 3.4 정도 끝이 났네요. 캐나다가 3%, 브라질 10년짜리가 12.7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가 그렇게 글로벌적으로 보면 낮은 금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애플이 이제 150달러 달성을 얼마 안 놨던데 다시 밀려불고 끊지났죠. 14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9.212%나 빠졌네요. 703달러, 700달러를 위협받을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죠. 네, 뭐 앨런 머스크의 메일에서 10% 감원 이야기 그리고 향후에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러한 가정들을 앨런 머스크가 했다는 거죠. 이 이유로 테슬라가 유탄을 맞으면서 크게 꺾였는데 많이 안 팔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정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다시 700달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으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리비안도 5.48% 하락해서 30달러. 마이크로소프트도 1.66% 하락해서 27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엔비디아는 뭐 4.45% 하락해서 187달러. 거의 200달러 근처까지 왔는데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TSMC도 2.67% 하락해서 93달러, 아직도 100달러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이 빠져 7.20이나 빠졌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IT 업종들이 이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하반기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반도체 수요의 감소, 뭐 이런 것들, 생각보다 가격에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 못할 것들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되는 거, 경기가 침체되면 일단은 이 DRAM 메모리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수요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는 거죠, 시장에서. 막상 까보면은 중국이 이제 서부 쪽에 대대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뭐 이런 좋은 점들이 아주 시장에 많이 나오는데 이 크게 유탄을 맞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약간 이제 부르짖었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원래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일 때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꺾일 것이다 이런 가정을 깔았는데 이러한 가정이 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공포스러운 생각도 좀 듭니다. 구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도 4% 하락해서 19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도 뭐 그 전날 15% 정도 오르다 다시 다 토해내네요. 다시 10.39%나 하락하며 3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을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운 나쁘면 10% 계속 터지는 거죠. 운 좋으면 또 먹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점, 트레이딩하기 어려운 점, 미래 먹거리 메타버스에 대한 이 선순환 매매가 언제 돌아올지 안정을 찾을지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24시간 거래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는 시간은 29,000달러, 3만 달러가 다시 깨져서 내려와서 거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여러 경제 지표와 종목들의 현황 사항들, 수준들을 어떤 추이로 끝났는지를 한번 봤는데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이 크게 얻어맞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3일 내내 우리 이제 휴일 내내 머릿속에 이제 잔상으로 남는 거죠. 또 월요일 날 휴일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월요일 날 열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또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월요일 날 좀 반등을 해서 올라와 주면서 끝나면은 이 금요일 날 빠졌던 것들이 다 희석이 될 수 있는데 월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가 참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금주 시장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호재로 둔갑했으나 한국 주식시장은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호재가 악재로 둔갑했으나 그렇죠.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이 고용 시장이 아주 호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가정이 깔리고 긴축이 더 강화될 것이다. 깔리면서 악재로 등장을 했는데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정리를 해보면 항상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하루 반짝 반등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악재로 작용했던 어떤 그 고용의 좋은 효과들이 경기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경기를 받칠 것이다. 경기에게 선순환 이거 힘을 불어넣고 이게 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의 악재를 굳이 머리에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미국 주식 시장에서 경기가 나쁘지 않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살짝 잊어버리고 경기 침체에도 고민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주말 내내 머리 싸맬 필요는 없습니다. 또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줍줍하는 역발상 전략도 좋아 보이는데 반등이 바로 올 것이라는 믿음을 좀 가지시고 역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일단 이렇게 저는 반대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고용 하나를 보고 긴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죠. 경기에 의해서 핵심의 출발점은 소비이기 때문에 경기 연착을 위해서는 고용보다 소비의 역할이 중요하죠. 연준의 긴축 사이클 이후 미국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결국 경기가 연착륙하려면 고용보다 소비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강한 고용 시장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하지만 실제 경기 침체 국면과 미국 실업률을 그려보면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이후에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며 침체 이후 회복 초반기까지 실업률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 흐름을 가지고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코로나19발 충격 이후 2020년 4분기부터 미국 경제에서 개인 소비에 기여도는 평균 3.8%에 달할 정도로 기여도가 아주 큽니다. 결국 강한 긴축 정책의 기조에는 견조한 소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경착륙 우려도 커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죠. 이러한 패턴을 패드가 잘한다면 강한 긴축의 속도나 횟수를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너무 시장에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지금의 고용 지표는 침체 국면에 진입하거나 침체 국면에 빠져서 이제 어, 회복하기 초반기까지는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달까지의 과거의 어떤 고용 실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미래에도 고용이 지속적으로 좋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좀 바보 같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은 항상 이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 좀 분명하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이럴 때 지금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 테슬라도 10% 정도 자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잘 나가는 테슬라마저도 이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용의 지속적인 강도와 그리고 단단함은 그렇게 오래갈 확률은 아닐 것이다. 이걸 보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 생각하는 빅스텝 두 번 더 향후 50pp 두 번을 더 올리면 6월 한 번, 7월 한 번, 두 번 더 올리고 난 9월에 있는데 이럴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 번, 네 번까지도 빅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쫄 필요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미국 고용시장 강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가뭄에 시달릴 것이다. 지금은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고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수입이 줄어든 노동자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상황에도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최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저축률 등 소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 참여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소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 텐데 최근 미국 고용 노동자들의 저축률이 하락하고 자산의 부호 효과도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웰스 이펙트가 줄은 거죠. 이로 인해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조기 은퇴자들이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집에서 놀 수 있는 거냐?
또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주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한다면 이들이 이제 다시 고용 시장에 나와야 되는데 미국 정부는 대규모 부양책을 토대로 상승했던 미국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2021년 말 8.7에서 현재 4.4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4월 말 기준으로. 저축률이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가계자산에서 주식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는데 위험자산 가격 조정으로 인해 부의 효과가 감소하고 또 모기지금리 부담도 5%를 넘어가면서 확대되면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최근 기업들의 인원 감축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등에 우리는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수치는 과거 수치로 미래 수치는 그리 긍정적이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유념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이제 테슬라 주가 박살, 오늘 새벽에 테슬라 주가 박살 나면서 10%또 감원 얘기가 나온 거죠. 이처럼 미국 기업들이 잘 나간 기업들까지도 감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월의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향후 미래에도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좋을 거라는 가정은 잘못될 가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저축이 줄어든다면 늘어난 자산을 기반으로 조기 은퇴한 노동 인력들이 다시 시장에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죠. 노동 공급이 늘어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부인 라인이 점차 해소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완화되고 경기가 순환적으로 돌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 가능성, 이 가능성이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작동하기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경제 참가 활동 인구가 63% 이상이면 기업의 구인 수요가 본격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에 유념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경제 활동 인구가 거의 63%에 도달을 한 거죠.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실업률 하락, 강한 고용 상승, 강한 고용 시장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그 이면 뒷면을 생각을 해야지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서 다음 달도 하반기도 강하게 나타날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 패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죠.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픽스텝을 이제 6월, 7월 2번 정도 세 이상을 하는데 이걸 9월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가져갈 동력은 원인은 또 관심은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 긴축 강도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원인 두 가지는 첫째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죠. 이 중간선거의 가장 큰 핵심이 물가를 가지고 물고 늘어뜨릴 건데 이것들을 빨리 잡지 않으면 힘들 거다. 두 번째는 고용시장이 탄탄하다. 이 두 가지인데 고용시장 탄탄하면 곧 무너질 것이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앞에서 강하게 논증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요인인 거죠. 파웰과 옐런이 백악관에 불려갔죠. 제가 보기엔 혼이 난 것 같아요. 물가를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11월 선거에 패배한다. 이 분노를 이야기해 준 거죠. 그렇다면은 이 파웰과 옐런의 입장에서는 너무 강하게 긴축을 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 감소는 결국 기업 실적화를 가져가고 그렇다면 결국 고용 시장에서 잘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는 이런 악순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웰과 앨런은 적정선을 찾는 것, 그리고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다 잡을 묘책이 나타날 때까지 이들의 이 어떤 묘책이 나타날 때까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당분간 패드가 묘수를 찾을 때까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며 먹고 터지고가 지속 반복되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 하루 시장이 박살났다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또 박살날 거다. 이런 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다시 밝은 면, 고용이 좋아지면 경제가 나쁜 거 아니지 않냐. 경기가 침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느냐. 너무 우려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은 또 주가가 오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먹고 터지고 반복되면서 박스권에 갇힐 확률, 이 확률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국 주식 시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저는 이제 지난 2주 전부터 강한 베어마켓 랠리스를 부르짖었죠. 베어마켓 랠리스 왔다가 바닥이 튼튼해지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줄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글로벌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침체로 가지 않을 것이다. 수급이 많이 비어 있다. 그 수급이 비어 있는 그 수준까지는 주가가 상승하는 약세장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강세장,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 바닥에서 한 15% 정도는 올라올 것이다. 2600에 15%면 한 2750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베어마켓 랠리의 기본 논리죠. 예. 그런데 제가 요즘 계속 며칠간을 보니까 국내 베어마켓 랠리 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에 좀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또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현재 코스피는 어느덧 4월 말 급락 이전인 2,700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5월 저점 확인 이후 약달러 전환과 외국인 투자 매도 약화로 안돈 랠리가 펼쳐지고 있지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단순 기술적 방정 등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며 단기간이지만 시장을 확실히 끌고 갈 모멘텀이나 테마가 없다는 게 이 베어마켓 랠리, 현재 베어마켓 랠리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순환매가 빠르고 잡주들이 향연을 하고 단기 트레이딩이 판을 치면 조금만 먹으면 바로 엎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단기 베어마켓 랠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동력 요인이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낮은 밸류에이션의 매력 포인트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돼 가고 있으며 또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그러한 그 모멘텀이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한 달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중순적으로 갈수록 다음 2분기 실적에 대한 추론들이 나올 건데 이게 만약에 시장을 한 번 더 끌고 올라갈 유일한 동력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 마지막 배팅을 하고 이제 상승심마다 이 배팅에 대해서 주가가 선반영을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현금을 늘리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치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당장 현금을 늘리라는 게 아니죠. 2분기 실적까지도 한번 맛을 보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현금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가 상승이 아주 강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은 버리고 이제부터는 상승시마다 좀 주의하면서 오히려 10% 이상 상승하면은 조금씩 줄이는 그러한 현금 마련 전략. 그래서 2월 실적을 보고 현금을 좀 마련해 놓는 거 30% 정도 이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을 최근 했습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 당분간 인덱스보다 납폭과대 종목으로 대응할 구간으로 평가된다. 납폭과대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롯데샴핑, 현대두산인프라코아, 현대백화점, 삼성물산, 하나솔루션, DL 등 바닥에 깔려있는 대형 우량주들 이러한 종목들 납폭과대주들로 선순환은 조금씩 한번 돌 상황이 있다. 중국 PMI가 3개월 연속 50을 하회하면서 중국 정부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추가 부양책을 쓸 가능성, 한국 주식시장을 바닥을 받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 부양책을 놨을 때 수혜주인, 경기 민감주인, 화학과, 기계 이런 쪽으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특히 최근까지 실적 부진으로 장기간적으로 소외됐던 롯데쇼핑,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선매수 좀 사서 한 10에서 15% 먹고 던지는 그러한 전략 이런 것들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부족하지만 변화의 트리거가 나온다면 주가는 나름대로 빠르게 단기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베어마켓 랠리의 성장 동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기본 가정이고 그리고 미시적으로 보면 중국이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부양책을 쓸 것 같고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진척시킬 것 같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당연히 수혜주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게 화학과 기계일 확률이 있다.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은 너무 바닥에 쩔어 있는 대형 우량주들, 낙폭 과대 업종, 그렇죠? 이런 업종들, 뭐 지주사라든지 백화점, 뭐 이런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좀 뭐 순환매로 돌아올 확률이 있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를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납폭 과대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매도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 밸류에이션은 바닥인데 공매도 잔고가 많아 쇼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수급 부족과 운송비 급등으로 실적이 부진했지만 저점 밸류에이션 매를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도 한 10% 정도는 충분히 바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21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이 정도는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납폭가드 종목, 공매도가 많은 종목, 장기적으로 섹터가 서해했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로는 시장이 한번 돌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번 주에 투자 어떤 아이디어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보는 수준입니다. 이번 주 이제 경제 발표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CPI죠. 그렇죠? 미국 CPI.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와 군원 소비 PC 물가가 발표되는데 8.2 정도. 군원 5.9 정도. 이전치가 8.3하고 6.2였는데 8.3에서 8.2. 군원 CPI 6.2에서 5.9. 일단 이 8.2가 8.0 정도라든지 7자만 보인다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 확률. 그래서 좀 생각보다도 물가가 빨리 꺾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렇다면은 시장에 한 번 더 두들겨 맞을 확률이 있어는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10일이면은 시장 중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초는 나름대로 반등의 모습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주 중반은 6월 10일 인플레이션이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토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워낙 미국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또 공포의 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쫄지 마라. 미국 시장에서는 하루짜리로 안 좋은 점, 긴축 강도가 세질 것이다 반영됐지만, 월요일 아침에는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경기가 좋네, 경기가 생각보다도 나쁜 것 같지 않나, 이 점이 더 반영돼서 반드시 또 올라올 확률도 높아 보인다.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해드리고 싶네요. 네. 즐거운 6월에 상큼하고 싱그러운 그러한 6월의 연휴입니다.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단 즐기셔야죠. 즐기시고 좋은 시간들을 갖는, 여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식은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니까 시간 될 때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친구 여러분, 또 우리 카페 친구 여러분, 또 신박사 친구 여러분, 너무도 좋은 날들이네요. 너무 걱정들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늘 여러분들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